안녕하십니까. 꼬집기 도사의 유학 이야기 14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 어학연수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어학연수라면은 영어 배우는 거죠. 보통 이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그 정도 갔다 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체 이제 서부로 갈 것이냐, 동부로 갈 것이냐, 남부로 갈 것이냐, 중부로 갈 것이냐, 미국에서. 그리고 주립대학으로, 주립대로 갈 것이냐, 사립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사설 영어 연수 학교 같은 데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런 데로 갈 것이냐, 아니면 2년제 대학으로 갈 것이냐, 2년제 대학 영어 연수로 갈 것이냐. 종류가 많겠죠. 또 이제 큰 도시로 갈 것이냐, 작은 도시로 갈 것이냐. 대부분은 이제 작은 도시보다는 그냥 시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워낙 넓으니까 대체로 그 대학교가 어디 있나 보면은 시골에 있다 보면 돼요. 하버드라든가 보스턴대 이런 데는 이제 도시에 있지만은, 뉴욕대 같은 도시에 있지만은 대부분 주립대, 심지어 사립대도 시골에 있는 데가 많아요. 시골과 이제 도시의 장단점을 볼까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를 갔어요. 그럼 그 근처에 놀러 갈 곳이 많죠. 심지어 지하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많이 하죠. 아,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만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돈을 많이 써요. 왔다 갔다 하니까. 결론은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 학교 갔다 집에 왔다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어딜 갈 거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게 많으니까.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작은 타운일 경우는 극장 한두 개 있으면 극장 정도, 작은 쇼핑몰이다. 쇼핑몰이 작다고 해서 진짜 작은 건 아닌데 큰데 특별히 볼 건 없어요. 대도시에 비해서. 그런 쇼핑몰 아니면 월마트를 간다든가 이런 데 간다. 볼 게 없죠. 월마트에서 하루 종일 놀 것도 아니고. 나중에 시골에 살게 되면 월마트도 재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도시에 비해서는 돈을 쓸 곳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절약하는 느낌도 있지만은 유학생들이 단체로 모여서 술을 마시죠. 할 게 없으니까 술, 도박을 할 수,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치기도 하고, 아니 도박을 하기도 하고, 술을 먹기도 하고, 눈이 마주쳐서 같이 이제 방을 빌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이 단체로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쇼핑 놀러 다니는 곳이 많으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써요. 경험은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울 시내에 살게 되면은 볼 게 많잖아요. 가볼 곳도 많고. 근데 강원도에 영월 이런 데 가면은 자연은 좋죠. 거기서 이제 텃밭에서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키우고 젊은 애들이 그걸 하겠어요? 이게 이제 심심한 거잖아요. 한 이틀은 재밌는데 3일부터는 심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근데 영어 공부 자체 레벨은 제 생각에는 특별히 별 차이가 없다 봐요. 근데 캘리포니아 쪽은요, 영어가 선생님들이 좀 밝습니다. 밝아요. 밝다는 게 뭐냐면 좀 꼭 히피 같은 느낌? 캘리포니아 쪽은 영어 스타일도 좀 밝아요. 근데 이제 동부 쪽은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좀 딱딱한, 왜냐면 학교 자체가 전체 그 도시 전체가 약간 딱딱한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자마자 구별하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 날씨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고 있죠. 더운데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보스턴이라든가 뉴욕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춥기도 하고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여름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옷차림 자체가 다양하면서 그 사업적인 느낌, 비즈니스적인 느낌이 좀 강하게 들죠. 수업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어학 연수로 갈 때는 어디 가냐면은 일반적으로 LA에 가면요, 한인들이 만들어 놓은 LA에 어학 연수하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은 추천 안 합니다.
뭐 당연히 그런 곳 가셔도 돼요. 비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거기 가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 학교에다 적을 두고 다른 일을 하죠, 대부분.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자만 뭐 심지어 그런 데서 이제 그 학사 자격증도 뭐 발급해주고 뭐 그런 데가 있다더라고요. 실제로 지금도 많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좀 잘 안 나와도 출석 체크 뭐 잘 안 하고 학교 온 걸로 좀 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죠. 이유가 뭐냐면은 유학생들은 학교에 영어 연수더라도 학교에 몇 퍼센트 이상 안 나오면은 학교에서 저기 이민국에다가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이민국에 연락을 해요. 이민국에다 연락을 할 경우에 이민국에서 얘를 갖다 비자를 갖다 끊어버리죠. 추방당하는 거죠. 비자를 딱 끊는 순간 얘는 결론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편지가 오죠. 학교에 편지가 오든지 편지가 와서 너 지금까지 왜 수업을 안 왔느냐, 학교에 왜 안 왔느냐, 이유를 대라. 정확한 이유가 없다면은 비자 끝난다. 이런 편지가 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학생이 뭐 이런 이유에 있어서 내가 수업을 참고 못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적당히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비자가 끊어져서 이 학생들은 불법이든지 뭐 사라지는 거죠, 한마디로. 한국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사라지는 거죠. 어느 날 어디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립대 같은 경우, 사립대 같은 경우 이런 대학교 정식 학교에서는요, 출석 체크 참 특별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누군가가 나를 관리해준다 이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대부분 다 공부하러 왔지 거기서 일하러 온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예. 보통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은 이제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습니다. 오전반, 오후반을 갖다 완전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은 오전, 내일은 오후, 오늘은 오전, 내일은 오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늘은 오후, 내일은 오전 이런 식으로 수업을 이제 하죠. 그래서 결론은 학교가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 반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금요일 저녁이라든가 어느 시간, 특정한 시간에 영화 관람 시간이 있어요. 학교는 이제 방을 빌려가지고 애들 불러놓고 올 사람 오라 이거죠. 보고 음료수 좀 준비해놓고 뭐 팝콘이라도 좀 준비해놓고 아이들 와서 같이 영화 봐요. 영화 보는 시간이 있어요. 뭐 유학생이 만약에 이제 테레비가 없다 이러면 이제 그 시간에 가서 영화 봐도 되고, 또 이런 시간도 있어요. 이제 학교 내 수업 말고 세미나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토플이라든가 뭐 토익은 없죠. 토플 같은 거 가르치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그건 레벨을 떠나서 이 수업이 네가 필요하다 아니면 학교에 지원하고 싶다 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가서 수업을 듣는 거 엑스트라 수업이죠. 엑스트라 수업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돈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대학 거의 다 모든 영어 연수하는 곳에서는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립대학이라든가 사립대 큰 대학교에서는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자신이 글을 쓰잖아요. 뭐 숙제 때문에 글을 쓰면은요 이 글을 갖다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첨삭이라고 해요. 뭐 컬 페이스트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고쳐줘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글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냥 들고 가는데, 이걸 고치고 싶다 그러면요 그 보통 학교 내에 러닝 센터가 있어요. 러닝 센터. 보통 이제 영어 연수하는 곳에서 이제 특별히 만들어진 러닝 센터도 있고요. 대학교 내에도 러닝 센터가 있습니다. 러닝 센터에 가면요 영어 연수라고 해서 차별받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정확하게 학비 냈으니까. 그게 영어 연수라는 뭐 그 전공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학생이 러닝 센터에 가면은 거기 학생들이 쫙 뭐 선배 학생들 아니면 거기에 있는 이제 강사들이 영어를 갖다 교정을 해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영어 연수 학생들도 하고요. 일반 정규과정 학생들도, 미국 학생들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정을 해주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교정받고 또 배우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 당연히 이제 물어보는 것도 영어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큰 대학교에는 러닝 센터에 인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싱가포르 사람들이 많이 똑똑한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이제
영어를 가르치죠. 근데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인도라든가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학생들이, 홍콩 학생들이 내 영어를 갖다 봐준다? 상당히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걔네들이 영어는 그 영어 연수한 학생보다는 잘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죠.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 아이들의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좀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아니면 단어를 갖다 선별하는 거 그건 할 수 있는데 표현의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걔네들이 약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나라 문화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 문화의 표현이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런 문제는 없죠. 뭐 인도 사람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뭐 아무 이상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갖다가 영어 연수를 가시면은 오전반 끝나고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오후반 가기 전에 오전에 할 일이 없잖아요. 뭐 그 시간에 이제 학교 내에서 여러 군데 찾아가서 배우는 곳이 많다 이거죠, 한마디로. 주립대 같은 경우는 뭐 캠핑 도구도 빌려주고요. 캠핑 사이트가 있어서 큰 대학교는 캠핑 사이트에서 도구도 빌려주고 보트도 빌려주고요. 뭐 텐트는 얼마 되게 싸요. 아주 무진장 싸요. 어마어마하게 싸요. 그거 빌려서 캠핑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 내 시설 스쿼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 벽에다 공 치는 거 있죠. 그거 다 공짜니까 당연히 공짜죠. 공짜니까 그냥 가서 그냥 하루 실제로 밤새 24시간 문 열려 있거든요. 스쿼시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학교들은 가서 때리면 되는 거예요. 테니스는 24시간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가서 그런 거 쳐도 되고요. 운동해도 되고요. 그 학교 시설을 열심히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약입니다. 절약. 그런데 작은 학교 있잖아요. 2년제 대학교에서도 영어 연수를 할 수 있는데 학교 시설이 빈약합니다. 학교 시설이 빈약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죠. 뭐 질릴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그 도시 내에 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도시 내에 또 테니스장이 있어요. 테니스장. 그 테니스장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미국은 사실 조그만 동네라도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 테니스장 다 공짜예요. 제가 뭐 아주 정말 많은 도시를 가봤는데 공짜예요. 밤에 불까지 켜져요. 밤에 불을 켜줘요. 밤에 불을. 예? 서치라이트를 켜고 테니스를 칠 수 있다 이거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보통 대학교에서는 밤 12시인가 1시까지고 일반 마을에서는 10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스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시설, 스쿼시도요. 콘크리트로 돼가지고 그냥 벽으로 된 거는 그거는 24시간이고 뭐 형광등 켜져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유리로 돼 있고 좀 바닥이 멋진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스쿼시는 뭐 밤 12시까지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큰 학교에서는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트랙 있죠. 트랙. 실내에서 자전거 타는 뭐 경사가 기울어져서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런 트랙도 있어요. 거기서 내 자전거 끌고 가가지고 타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실내 축구장도 있습니다. 좋은 학교는 실내 축구장도 있고요. 축구장이 실내예요. 비가 와도 괜찮아요. 그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학교에서는 뭐 다이빙대 수영장은 당연히 대부분 큰 학교들은 다 있는데 주립대학교는 근데 다이빙대가 있는데요. 다이빙대가 있어요. 5m 올라가가지고 점프하고 내려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5m를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죠. 밑으로. 실제 올림픽 다이빙 같은. 근데 일반 학생들도 다이빙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으면은. 뭐 저도 해봤거든요. 뭐 특별히 뭐 무섭지도 않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번 이렇게 처음에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데 지금 말이 안 날라 그러네. 갑자기 너무 날씨가 더워서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약간 좀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일단 공짜입니다. 그런 게.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꽤 전에 헬스클럽 있잖아요. 학교의 운동시설. 헬스클럽만 있어요. 헬스클럽. 그러니까 보디빌딩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실내. 그 시설만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갖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학생이든 대학생들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축구를 한다든가 야구를 한다든가 골프를 친다든가 뭐 수영장 가다 그것보다는 이상하게 보디빌딩은 상당히 애들이 집중을 많이 해요. 그쪽이 뭐 러닝머신도 있고 그렇잖아요. 달리기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애들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길 이제 사람을 갖다가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을 조절을 해야 되니까 돈을 받아요. 어차피 돈을 받음으로써 애들이 이제 못 오게 하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지 한마디로. 다른 데로 가라. 테니스장은 공짜거든요. 근데 그 헬스클럽 그 시설은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부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중부도 그렇고 뭐 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학교들은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스쿼시라든가 이런 건 돈 안 받았어요. 그냥 예약한다든가 줄 서서 1시간 하고 나오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어학 연수를 간다는 게 꼭 그 수업만 들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 내 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보면 거기서 이제 뭐 뭘 작성해야 되고 뭘 빌려야 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샤워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샤워 시설이 어디인지 물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생활의 영어를 배울 수 있죠.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미래에 미국 유학을 다시 간다면 정식으로 간다면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영어 연수 1년 갔다 온 애들이 보통 이렇게 영어가 막 무진장 잘 돼, 다 들려 뭐 이런 애들 있거든요. 대부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면 한국에서 영문과 나온 애가 영문과 다니는 애가 영어 연수를 이제 미국에 왔어요. 근데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레벨이 상당히 높은 데를 온 거예요. 한마디로 레벨 대단하지. 레벨 시험을 봤는데 무지장 높은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게 이상한 곳에서 자존심이 강해지고 이상한 곳에서 경쟁심이 또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레벨이 높으니까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나는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여러 번 학생이 나 랭귀지에서 영어 연수 과정에서 지금 레벨을 어느 정도 듣고 있는데 요즘 숙제가 어렵고 막 수업이 어렵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렇잖아요. 근데 정규 과정 학생이 어떤 애가 내일 시험인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거 적당히 공부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영어 연수 과정하고요 정규 과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연수를 했다고 해서 1년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미국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것이다, 듣고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할 것이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어 연수하고 1년 하고 와서 영어가 잘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 사람 생각이에요. 내가 다 들린다, 영어 연수 했더니 1년 했더니 막 영화를 보니까 90%가 이해가 되더라? 그거는 이제 자신의 생각이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하나 둘 셋 이거 카운트하는 거는 다 할 수 있겠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사람 본 적도 없고요.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1년 동안 영어 연수를 갔을 경우에 제가 그랬듯이 수업만 듣고 숙제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기서 A를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 영어를 잘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오전반이면 오후에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돈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오후반일 때는 오전에 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가서 러닝 센터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든지 방법이 다양하죠. 사실 방법은 많죠. 그럴 경우에는 영어를 진짜 1년 안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큰 학교 있잖아요. 큰 학교 내에서 이거는 이제 정말 꿀팁입니다. 꿀팁. 요즘 애들이 꿀 이렇게 꿀 얘기를 하잖아요. 꿀팁인데 뭐냐면은 큰 학교 내에서는 그게 있어요. 학교 내 프로젝트가 많아요. 그 연극 프로젝트 있잖아요. 연극 프로젝트가 있어요. 연극과가 있으니까요. 연기과. 그 연극 프로젝트에 가면은 그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스테이지, 무대 디자인, 무대 스테이지를 갖다 공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대 스테이지 공사. 이제 무대 스테이지 디자인하는 애들은 뭐 벽돌을 페인트를 한다든가 벽을 만든다든가 뭐 하는데, 사진 보고 뭐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공사, 못질하고 나무 자르고 뭐 공사하는 게 있는데, 그 공사하는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아주 무지장 커요. 그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 항상 일꾼을 찾아요. 일꾼. 봉사하는 사람을 찾아요. 봉사. 뭐 당연히 그 디자인 애들, 건축가라기보다도 뭐 띠어러 디자인 그쪽 애들이 와서 이제 일도 하죠.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돈 받는 애들도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못질 좀 하는데, 톱질 좀 하는데 내가 봉사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냥 이런 나 쉬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봉사 좀 하겠다. 그럼 그 사람들이 받아줘요. 그럼 거기서 봉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노가다 같은 거잖아요. 뭐 기계로 하니까 다 대체로 뭐 조금 노가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영어를 하잖아요. 영어. 진짜 영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학 연수를 들어가면요, 그 레벨에 맞춰서 선생님이 말씀을 하거든요. 레벨에 맞춰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한마디로. 근데 일반 동네로 갔어. 일반 학교 내에 어떤 그 단체에 들어갔어. 그럼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레벨을 신경 안 쓰고 마구짓거리죠, 한마디로. 마구 던지죠. 막 던지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막 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땐 영어를 이렇게 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내에서 그 아르바이트 할 곳도 많지만, 어학연수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도 노가다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페인트 칠하는 거, 학교 내 페인트 칠하는 거, 기숙사 청소하는 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그런 건 영어를 못해도 돼요. 그냥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면 돼요. 학교 선생님한테 상담해도 되고, 영어를 못해도. 근데 그런 게 결론은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바쁘게 움직일 경우에는 실제로 영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그런 거를 갖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렵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 말이 100% 맞고 100% 정확하다.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저의 정보를 듣고 항상 여과해서 다시 들어야 된다. 여과해서 들어야 된다. 거짓말인 것도 있다. 내 의견인 것도 있다. 가짜인 것도 있다. 제가 정말이다. 진짜다. 내가 경험했다.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학연수 1년 가지고는 절대 영어가 늘지 않지만은 늘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수업 얘기해 볼까요? 수업 무슨 수업 있는지? 수업은 이제 보통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말하고 듣고 이런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으로 듣는 수업이 있고요. 듣는 수업은 이제 보통 발음까지 같이 들어가죠.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문법 쓰기 같은 경우 이제 스펠링 같은 거 철자 쓰는 방법도 하고, 이제 좀 더 이제 문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죠, 문법.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시간에는 문법을 좀 잘하긴 잘해요. 잘하는데 약간 이제 미국적인 문법이 좀 많이 바뀐 게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좀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야, 이거 너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근데 대체로 제가 그랬잖아요. 문법을 우리가 잘 안다. 그럼 글을 잘 써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문법은 아는데 문법을 잘 사용을 못한다? 그럼 결론은 문법을 모른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단어 공부는 책을 읽고 이제 그 단어의 수거 있죠, 수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수거 가지고 이제 회화도 만들고, 또 회화를 보면서 이 수거의 뜻이 뭔지 그거 알아보고, 또 그 안에 또 이제 뭐죠? 문화도 배우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학 연수는 이제 청강, 레벨이 높은 애들은 이제 청강을 합니다. 이제 정규과정 수업 한두 개 정도 뭐 거기서 이제 허락을 하면은 가서 수업을 듣는 거죠. 듣기만 하는 거죠, 대체로.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죠. 듣기만 해도. 뭐 당연히 거기서 발표를 한다든가 그건 못 합니다. 왜냐면 일반 학생들 수업 듣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고요. 그냥 뒤에서 듣는 쪽으로, 뭐 앞에 앉아서 들어도 되겠죠.
근데 이제 교수님이 너 누구냐 그러면 저 청강인데요. 그럼 걔는 없다 생각하고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가끔가다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예. 그리고 이제 단체 관광. 단체 관광은 보통 이제 관광버스 빌려서 어디 단체 관광 갑니다. 보통 단체 관광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하고, 근데 대체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엑스트라로 돈을 내야 되죠. 그걸로 이제 돈을 뽑아내는 거죠, 한마디로. 관광 회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광 현지 간 곳하고 그 다음 학교가 해서 돈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거죠. 뭐 당연히 큰 대학 같은 경우는요, 관광 회사가 아예 학교가 그걸 운영을 해요. 미국 대학은 주립대학이라도 그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실제로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를 운영합니다. 예로 이제 전기회사. 미국 대학교 내에 전기회사가 있어요. 전기회사. 신기하죠? 전기를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전기를 팔아요. 그 학교 내에 파워플랜트가 있어요. 우리 울산이라든가 저기 저 지방에 공장지대 가면은 그 커다란 뭐 파이프 있고 막 불이 밤에 반짝거리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학교 내. 파워플랜트가 있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저 핵발전소? 작은 핵발전소 같은 게 있어요. 학교 내. 대학교 내. 우리나라에서 뭐 천안인가 어디 무슨 동그란 그 뭐 핵 어쩌저쩌 빗으로 물건을 싸서,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있어야 돼. 동그랗게 가지고요. 물체를 보내고 어쩌고 그런 시설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하나 있는데 미국에선 대학교 내에 있어요. 황당하죠, 뭐. 그러니까 그 전기를 개발해서 팔기도 하고 막 광고 회사도 있고 뭐 별게 학교 내 그게 다 있어요. 학교가 그걸 운영하는데, 근데 관광에서도 아마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관광버스가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 아니 뭐 며칠 후에 여기서 뉴욕까지 출발한다. 왕복 뭐 오전 8시에 출발해서 뉴욕에서는 뭐 오후 6시에 돌아온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거는요, 이제 어학 연수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갈 수 있어요. 미리 신청하면요. 예.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골이라고 해서 100% 시골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골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로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투어도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엄청나게 늘고, 근데 대부분의 어학연수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영어 실력이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지만은 제 기준에 봐서는 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했다,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 티가 나긴 납니다. 사실 확실하게 한 뭐 글을 쓰든지 뭐 말을 할 때도 티가 나긴 나는데 그런 게 좀 어렵다 이거죠. 사실 피곤하다 이거죠. 아마도 매일 피곤하면은 결론은 영어를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죠.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죠. 매일 피곤하면은 매일 열심히 하면은 실력이 느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실력이 안 는다, 뭐 그런 거죠. 어학연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